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2026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4번의 시간 동안 위기를 좀 들여다보고 일본과 독일의 위기 대응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수 국가산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가능은 한 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산단 전문 취재기자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좀 네. 인사부터 버벅댔는데 벌써 5주 그러게요. 째인데 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새해 첫 주부터 달려왔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쭉 그 다큐를 작년 연말에 만드시고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니까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송출을 하고 제작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할 지점들을 던져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좋았고, 예. 근데 또 반대로 5주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또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뭔가 그 위기 대응에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위기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자고 해서 다큐를 만들었는데 사실 위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대응책은 조금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네. 산업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제 형성이 된 만큼 조금 더 이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기의 현실화는 하지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여수 국가산단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 소식 먼저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4분기에 4,130억 원 적자,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3천억 원대 영업 손실이 우려가 되고 한화솔루션 역시 1,2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영업 손실이 장기화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석유화학 부진이 결코 단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여수와 울산은 대산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대산의 경우에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구조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채권단의 공동 실사가 대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채권단은 그럼 이 두 기업들에게 어떤 금융 지원을 할까라고 논의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설 전후로 나올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수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실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개편의 첫 발을 떼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지난주죠. 여천 NCC 3공장이 다음 달 말, 이번 달 말부터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3공장은 에틸렌 공장 그리고 방향족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미 지난해 8월에 에틸렌 공장이 멈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장 전체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어떤 기초 원료들을 생산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장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문을 닫기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채권단의 그 심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지금 합작 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채라든지 어떤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 금융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기업들은 예. 채권단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소식부터 좀 들어봤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선택과 집중으로 좀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한마디로 선택해야 될 부분들 그 범용 제품과 스페셜티 제품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걸 텐데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석유화학 구조 개편과도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범용 제품은 내수 위주로 그리고 스페셜티는 수출 위주로 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범용 제품은 우린 애초에 경쟁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대원칙을 20여 년 전에 세웠습니다. 정부도 일본의 그 20년 전 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따라가되 스페셜티에 우리도 한번 집중해 보겠다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같은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일본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 일명 그 링그라는 그 맞아요. 특별법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었고요.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이 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끼리 너네들끼리 한번 자구책을 만들어 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하는 기업 주도의 구조 개편이라서 어느 어떤 정부가 주도하느냐, 기업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업들끼리 구조 개편 방향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럼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 일본이 말씀하셨던 코스트 센터를 만들어서 범용 제품 생산을 조율 좀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코스트 센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기업들끼리 연합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뭐 기업들끼리 연합보다는 어떤 그 기업체, 별도의 기업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설비 감축 그리고 에틸렌 생산량 조정하는 어떤 과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설비 조정을 위해서는 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A 기업, B 기업이 별도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설비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코스트 센터 를 설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의 조인트 벤처랑 일본의 코스트 센터가 뭐가 다르냐라고 봤었을 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보기에는? 이름은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방식이랑 목적 면에서 다릅니다. 코스트 센터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 비용을 함께 줄여보자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를 통해서 별도 회사를 만드는데 목적은 중복 투자를 없애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당장 비용을 줄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조인트 벤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 여수의 경우에도 GS랑 LG가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적이 당장은 구조조정은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 하긴 할 거지만 이 완전한 비영리 조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축폭은 정부 안에 맞추되 이후에 에틸렌을 누구에게 공급할지, 계약은 어떻게 할지, 수익 손익 계산은 계속해서 이 조인트 벤처는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일본처럼 범용 제품 생산을 관리하는 코스트 센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현재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감축을 시도하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인트 벤처보다 코스트 센터가 다음 단계라고 좀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그 상위 단계라고 보시기보다는 방식과 어떤 목적에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트 센터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다른 이제 기업인 건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또 우리 여수 산단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복된 설비가 있을 텐데 그 중복 설비는 과감히 줄인다는 의미고 이 한국의 조인트 벤처 경우에는 중복된 설비를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이라서 목적이 하여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선택과 집중, 이 집중 측면에서 보면은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같은 생산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경쟁할 것은 확실히 경쟁을 하자라고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석유화학 기업들의 스페셜티 개발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이게 스페셜티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범용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제품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수산단에서 유일하게 잘 나간다는 말이 있는 금호 석유화학을 보면은 이 합성 고무에서는 이 금호 석유화학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입니다. 의료용 장갑에 쓰이는 그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강도
타이어에도 이 금호석유화학이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라텍스 장갑이나 고강도 타이어 같은 게 스페셜티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 특수한 분야에서 뭐 예. 장갑이 다 같은 장갑이 아니고 의료용 장갑이랄지 예. 타이어도 조금 단단한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예. 고강도 타이어랄지 이런 부분인데요. 예. 이 LG화학 역시도 이 PVC라고 저희가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 소재가 있어요. 예. 뭐 바닥재에도 쓰이고 저희 우비 뭐 다양한 용도에 사용이 되는데 아주 단점이 있다면 열에 쉽게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온에도 쉽게 변형이 안 되게 예. 더 가볍고 유연하게 만드는 PVC 제품을 최근에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스페셜티 개발은 기업들마다 저마다 다 다르고 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예. 또 그 어떤 성과가 또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잘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들마다 네 저마다 다 다르겠죠. 예. 이게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할 만큼 단계까지는 못 와 있다라는 게 분석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시장에서 이 뭐 LG화학의 PVC 제품이 예. 뭐 수출이 잘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연구 개발을 완료를 했고 네. 시중에 나가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계속 앞으로. 이어져야 예. 네. 또 수출로 가능하지 이어지거나 네. 개발이 더 많이 돼야지만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좀 극복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일부는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일의 사례를 좀 보고 왔습니다. 바스프 사례 봤었는데 탄소 중립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산단에서 파생되는 그린 프리미엄의 개념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제품의 연구 개발비가 제품 가격에 들어가 있어서 더 비싸고 소비자들은 그 비싼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투자나 개발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탄소 중립이 시대적 흐름이고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예. 기업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를 줄인 공정 그리고 친환경 소재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기업들이 지금 적자에 빠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전남도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겪는 여수 산단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아예 체질 개선을 해버리자라고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재 친환경 산단에 대한 어떤 실험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 예로 여수에는 지금 한국화학산업연구원의 탄소 중립 실증센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 석유화학 의 어떤 뭐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촉매공정 실증 시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CO2라고 하는데 이 아주 강한 에너지를 줘서 C하고 O2, 그러니까 탄소와 물을 떼어낼 수 있는 네. 바로 촉매를 넣으면 그게 떼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아직 연구 실험 단계고 만약에 이게 실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매우 강력한 어떤 친환경 전환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CO2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 O2만 배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하게 배출되는 이 탄소를 또 포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CCU 실증동도 있어서요. 예. 조만간 여수에서는 이런 뭐 기업들이 여기 와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네. 실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는 어떤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취재하셨던 다큐멘터리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일본과 독일 사례들을 좀 적용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각종 뭐 정치권이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소를 활용해보자 라는 목소리 정치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활용 가치를 좀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계속해서 이 부생수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수소경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논의도 좀 타당합니다. 예. 일부 정치권에서도 지금 수소를 활용해서 전력을 한번 생산해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친환경 수소를 통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기술이 아직 없어요.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당분간은 이 LNG에 그 액화 천연가스에 예. 수소를 섞어서 태우는 혼소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거론이 됩니다. 이거를 혼소라고 해요. 네, 수소 혼소 방식. 그러니까 LNG와 수소를 같이 태우는 방식이에요. 네. 실제로 GS 칼텍스가 지금 LNG 발전소 건설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해당 설비를 통해서 수소 발전 비중을 조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늘려볼게라는 네.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소 100%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반도체나 석유화학 기반의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여수광양 산업의 소외를 우려한 어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매우 어쨌든 좀 잘 들어봐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논의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현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범용을 줄이고 우리 스페셜티 소부장으로 기능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여수를 바꾼다는 의미도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수가 불가능한 게 아닌 게 기존 자원인 에너지도 있고요. 대규모 공정 경험도 있습니다. 화학 소재 관련 인력도 있고 옆에 광양에는 항만 물류 시설도 또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이걸 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특화 단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순천이 반도체 산단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고흥의 우주 산업을 우리가 후방 제조 기제를 맡겠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이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관건은 국가가 여수 광양을 그렇게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그 기지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이것 또한 그 정부의 결정과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쭉 달려와 봤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여수 국가산단이 그럼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지금으로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또 있다면 뭐가 지금으로선 베스트일까요? 참 어렵고 사실 이게 누구든 답을 잘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어떤 답변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여수 산단이 다시 일어날 방법은 있지만 분명히 방법은 과거와는 같은 방법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지금 불황기가 왔으니 우리 다시 호황기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회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이미 지금 구조적으로 불황이 고착화된 이때에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범용 제품은 줄이고 스페셜티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효율화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해 어떤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전환을 유도를 한다면은 저희도 일본, 독일처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분명히 찾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은 20년 전 그리고 독일도 지금 어떤 전쟁이나 친환경 시대적 흐름에 과감히 발맞추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방향이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한다면은 여수산단의 전환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 주도 방식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부 주도로 지금 더 나가야 한다 혹은 지금처럼 기업이 결정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도 괜찮다? 일단 정부 정책이 다 나온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기업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속도 면에서 당연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좀 정부의 좀 적극적인 개입 이런 거를 좀 바라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래야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왕지 기자와 함께 5주 동안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진단해보고 해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는 셧다운 리포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고 또 해법까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해본 것 같은데 이 중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관심 갖고 또 지켜보고 또 추가 취재거리 있으면 또 취재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